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됐는데 네. 상반기 주식창에서 또 투자 수익률 1위를 기록하셨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늘 일이니까.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상반기 아까 우리 미국 시장 말씀하셨지만은 대단했죠. 방향은 어떻게 예측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 깊이나 높이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요. 우리도 제가 수익률 1위로 상반기를 마감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지 않았을까. 네. 정말 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에도 근데 제가 전략 같은 경우도 우리 진짜 전략 코너에서 그대로 구사한 전략대로 했거든요. 주식창에서. 그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럼요. 아마 하반기에도 함께 하시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상반기 특히나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죠. 보여져서 더욱더 네. 기쁜 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하반기도 또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반기에는 어떤 변수들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어제까지는 이제 상반기였고 네. 오늘부터는 하반기인데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세상이 확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속성 상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이제 코로나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중 갈등 이거 끝까지 갈 겁니다. 네. 요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유동성 장세라는 거, 이 유동성에 관한 얘기가 가장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하반기 첫날 당연히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그럼요. 중요하거든요. 간밤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화려한 마감으로 끝을 냈는데 과연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우선 코로나 관련된 상황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한데 항상 그 팩트 체크가 제일 중요하죠. 어디쯤 와 있을까?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글로벌 코로나 상황 보면은 1,000만 명이 훌쩍 넘어간 지가 올해죠. 이미 1,000만 명 넘어갔고 그중에 25%가 미국입니다. 확진자 수에. 오른쪽에 글로벌 확진자 수 보시면은 계속 증가하는 모습 기조적으로 증가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조금 주춤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미국 쪽 확진자 수를 보면은 폭증 이후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폭증이거든요. 네. 그 주마다 약간 다른 현상이 나옵니다. 좀 줄어드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주저앉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아직도 지금은 계속 함께 하고 있다. 결국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는 종식이라는 단어는 쓰기는 거의 어려울 것이다. 거의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 한다. 계속 생활을 함께 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우리가 잘 적응하고 관리를 잘 해가느냐.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또 코로나에 대한 우려는 있었거든요. 분명히 여러 가지 경고도 나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는 것은 점차 우리가 좀 적응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이제 여기까지 좀 봐야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 코로나 맞물려서 이제 미중 갈등이 상당히 머리가 아프죠.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관련된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또 갈등 관계가 첨예해지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정된 거기 때문에. 네. 중국은 어차피 이제 홍콩 GDP, 중국에서 차지하는 GDP가 예전만 못하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홍콩 경제적인 부분 무시하고 우리는 주권을 먼저 내세우는 겁니다. 이미 미국에서 나올 어떤 그런 액션 같은 경우는 다 감안하고 통과를 시켰거든요. 미국은 또 마찬가지로 올해는 어차피 중국 때리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옳다구나 걸린 거죠. 그래서 계속 중국 때리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된 어떤 그런 구간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보기에는 홍콩 관련된 악재는 더 확산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유동성 관련된 것인데 우선 개인 유동성 장세니까 고객 예탁금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야말로 고객 예탁금 추이를 그림을 보시면 어마무시하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상 최대 수준이잖아요. 야, 정말 이런 게 가능한지 지난 연초부터 해서 고객 예탁금이 폭증을 한 다음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네. 심지어는 바로 얼마 전에 지금 50조 5천원까지 나왔어요. 요건 물론 이제 SK 바이오팜 때문에 그 덕이긴 하죠. 네, 공모 자금이 훅 들어왔다가 네. 또 훅 나가는 그래도 지금 남아 있는 게 46조예요, 지금. 그렇죠. 엄청난 금액이 남아 있고 이 금액이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출렁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성격이 예전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도했던 그 당시의 어떤 시장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번에는 판판이 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만큼 우리가 생각도 바꾸고 추세에 맞게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을까? 우리는 굉장히 궁금하죠. 예전 같으면 기관이 뭐 사고 있나를 보는데 가끔 제가 이 시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뭘 사나를 봅니다. 그중에 네. 이제 하나를 보시면 개인 투자자 6월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6월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을 보니까 수익률 좋네요. 그렇죠. 요건 엄밀하게 SK. 말하면 수익률이라기보다는 상승률. 네. 6월 달 동안 올라갔던 상승률입니다. 근데 많이 상승했던 게 수익도 많았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예. 개인 투자에 따라서 꼭지에 잡으신 분들은 또 물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인버스가 SK가 가장 많고 네. 그다음에 인버스가 굉장히 인버스는 많습니다. 약간 안타깝네요. 아쉽죠?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에 한국전력이 또 생뚱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1.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여기다 1.4 사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전력, 저평가로. 그렇죠. 네이버가 또 있습니다. 네. 5개 종목 중에서 3개 종목이 플러스 수익권에 있고 그리고 SK는 훌륭한 상승률, 네이버도 훌륭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나름 훌륭했고 물론 인버스에 대한 투자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전력에 대한 또 1.4 또 사격이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개 종목의 상승률을 보면 개인 투자자가 6월까지도 무난하게 잘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네. 또 이제 7월, 8월 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예전 개인 투자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고 자, 개인들은 이러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잠깐 살펴보면요. 네. 거래소 쪽의 수급 구도입니다. 올 한 해 동안의 거래소의 수급 구도인데 온리 그냥 개인 투자자만이 매수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 그렇게 봐야 개인 되겠죠. 덕분에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이 계속 시장을 땡길 수는 없어요. 피로감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쪽에서 바통을 좀 이어줘야 됩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주가가 많이 가기 위해서는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급등을 했었던 지금도 상당히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제가 많이 강조드렸죠. NC소프트 같은 종목은 수급 보시면은 늘 보면 기관이 샀다가 외국인이 샀다가 기관이 샀다가 외국인이 샀다가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손바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개인이 너무 땡기고 있으니까 많이 피곤한 거죠. 이 부분이 단점이고 그래서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하는 구도로 가고 있고 조금 다른 구도가 나오는 게 어디냐면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보면 역시 개인이에요. 여기도 엄청난 금액 거의 막 그렇죠. 7조 이상을 사고 있는데 아까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대립각을 세운다 그러면 여기는 기관과 대립각입니다. 기관들은 가만히 보시면 어떤 매매 행태가 나오냐면 개인들이 땡기니까 아무래도 뭐 펀더멘탈 같은 경우도 좀 보고 들어오겠지만은 네. 아닌 테마주나 이런 것도 모멘텀주도 많습니다. 그런 모멘텀 테마주가 움직일 때마다 급등할 때마다 기관들은 모조리 차익 실현하고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관들은 네. 아무래도 펀더멘탈을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더라도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는 종목군은 중기적으로 다시 제자리를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반드시 좀 상기를 하고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수급도 받고 코로나 관련 또 뭐 홍콩 관련 중국 이슈도 받겠지만은 이런 이슈들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하반기 지수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는 좀 폭발적이지는 못할 것이다. 이거는 그럴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부분 같고요. 네.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하반기에는 여전히 변동성이 있는 종목 장세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해서 지수에 대한 고민보다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변동성은 하반기에도 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불과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보면 거의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사지 말자 하고 그런 거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동학 개미 운동 스마트 머니일까라고 걱정이 있었는데 네. 스마트 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네. 사는 종목들 많이 올라서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수익률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 관련된 소비주도 이제는 서서히 볼 수 있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연속성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왜냐하면 하반기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어제 나왔습니다.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반기에는 투자 전략 자체, 섹터 자체를 소외주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도체와 중국주를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이건 낚시 아니냐. 네. 그냥 잠깐 또 스쳐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 그림을 하나 좀 보시면 우선 어제 나왔던 거 중국의 최대 여행사 시트랩의 프로모션이거든요. 네. 왜 한복을 입었네요. 진짜 상당히 좀 한숨 나오는 그림이긴 한데 여기 보면 위쪽에 그 한국관광공사 마크가 있습니다. 네. 있죠.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도 하나가 보시면은 여기 남자분과 여자분의 요 팔 동작을 보시면 요거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아, 저기 싸이의 강남 말춤이에요? 예, 말춤. 이게 언제 건데 네. 빨리 콘텐츠를 업데이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림을 보니까 또 제 투자 전략과 비슷합니다. 우리 투자 전략은 강남 스타일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갈 때까지 가보자. 여기 또 나오는데 요 그림이 지금 우리가 그 나오는 게 위쪽에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한다는 것 나와 있는데 그 많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던가 봐요. 관광공사에다가 이거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거 아니냐.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답은 불문가지입니다. 답은 뻔해요. 사실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네. 답은 뭐냐면 그것과는 기사 보시면은 한한령과는 무관하다. 그것과는 상관없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한한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 그거예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특히 당연히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건 당연한 거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중국 최대 여행사 시트립이 우리 한국의 한국관광공사의 후원이 아니면 함께 이런 대대적인 한국 그 관광상품 온라인 관광상품에 대한 프로모션을 중국 정부의 암묵적인 동의나 승인 없이 가능할까?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중국 정부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면은 암묵적 동의든 간에 그런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예, 그걸 놓고 보면 이것도 분명히 이 시트랩 프로모션 같은 경우도 분명히 중요한 한한령 해제의 어떤 신호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팩트고 이 팩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해석해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또 5월과 6월에 그 시진핑 방한 관련 언급이 나왔거든요. 네. 5월에 우리 대통령과 시진핑 대화를 그 전화 통화를 할 때 연내 방한하겠다. 그 의지에는 이제 불변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중국 대사 이분이 6월 초인가요? 한 인터뷰 통해서 얘기했던 게 시 주석이 방한한 뒤에는 한중 관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딱 맞물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은 온다 그러고 그리고 대사는 그렇게 얘기하죠. 오면 뭔가 다 풀릴 것이다. 근데 한한령이라는 건 입에 담질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렇죠. 공식적으로 없는 그럼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결국은 다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중국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오는 게 우리나라 위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들의 이익 때문에. 그러겠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미중과의 갈등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그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실익을 얻어내면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런 국면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분명히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제의 어떤 큰 변동성이 분명히 어떤 신호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중요한 신호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어떤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인가? 중국 관련주 어제 오른 종목들 보면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딱 나와요. 뭐 화장품 지금 그렇죠. 보니까 화장품, 카지노. 면세, 카지노, 네. 엔터, 콘텐츠, 게임 등등이 있는데 저는 그 예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뭐 화장품도 좋고 네. 면세도 좋고 뭐 카지노도 좋은데 아무래도 매출이 전혀 없었던 종목군에 관심을 좀 가지자. 왜냐하면 제가 엔터와 콘텐츠 게임 3개만 가지고 나왔는데 화장품 섹터나 면세 같은 경우는 이미 보따리상을 통해서 다 거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사드 규제 이후에도 계속 거래가 많이 됐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전혀 없었던 매출이 없었던 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엔터 쪽에는 JYP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SN 같은 종목 요건 3개 종목 모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왜 순서가 JYP, YG, SM 순서인가 그러면 시총 순서입니다. 아, 시총 네. 순서가 되겠고. 선호도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SM 이수만 회장 많이 좀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꼴찌로 와버렸어요. 다 각각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관심을 가지시고 콘텐츠 중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1위 드라마 제작업체인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콘텐츠 말씀을 드릴 때 이건 잠룡이다. 물속에 잠들어 있는 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지고 뭐 돈 있으신 분들은 예전 NC처럼 이렇게 푹 담궈 두시면은 하반기 봄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부터 일단은 움직여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냐면 아니 잠룡이 날아오르는데 뭐 한번 팔 따간다고 뿅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푸덕푸덕하는 어떤 먼지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잘 견디시면 하반기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많이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게임주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경쟁력 있는 NC소프트나 펄어비스 왜 이 두 종목이냐면 이미 중국 게임 제작 업체들의 생산 능력, 제작 능력, 배급 능력은 우리를 뭐 거의 버금갈 정도로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 게임들이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 얘기는 이미 기술력은 한 단계 도약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 게임이 나가서 중국 가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분명히 이 한한령 관련해서 이 파노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 파노가 떨어지게 되면은 중국에 가서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개발력과 작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누군가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NC와 펄어비스 같은 대형 업체가 아닌가 저는 또 IP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만이 먹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관심주 뭐 화장품도 좋고 뭐 면세 카지노 등등 다 좋지만은 특히 매출이 전혀 없었던 이런 섹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그 중에서 이제 엔터가 우리가 제일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만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아이돌 뮤직비디오 뷰수입니다. 유튜브 쪽에서. 블랙핑크가 요즘에 핫하죠. 요 며칠 사이에. 어마어마했죠. 네. 이건 뭐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누가 거의 여자 아이돌의 BTS라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가장 원하는 아이돌이 누군가면 BTS 넘버원. 그다음에 블랙핑크, G드래곤 정도거든요. 블랙핑크가 요번에 이제 그 새로운 그 음반을 발매하면서 여기 32시간 만에 1억 뷰가 돌파했어요. 네.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거의 1억 뷰예요. 1억 뷰. 올라온 게 뷰수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근데 보통 여자 아이돌의 뮤직비디오 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만은 남자 아이돌은 사실 좀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요? 상대적으로 보통 네. 그렇습니다. 제가 BTS와 엑소는 뺐습니다. 네. 왜냐하면 BTS와 엑소는 군대 가고 있죠. BTS도 올해부터 군대 갈 겁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빼고 차세대 중에서 NCT 127을 보시면은 왜 올렸냐면 처음으로 일본 앨범의 밀리언셀러에 등극했어요. 네. 얘들 뷰를 보시면 3개월 만이지만은 5천 뷰가 넘어갔거든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히려 이게 수혜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택트와 온라인 쪽 수혜가 저변이 넓어지면서 나중에 분명히 이건 오프라인 쪽으로 콘서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걸 아마 땡겨 먹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엔터주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잡아먹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중국 관련주는 역시 뭐 바로 막 뛴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 혈맥이 뚫렸다 정도로 보시고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관심이라면 급등 시에 따라잡기보다는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꾸준히 분할됐습니다. 네. 그게 네. 정답이죠. 그리고 오늘장 전략 간략하게 세워주신다면요? 예, 뭐 전략 크게 바뀔 게 있겠습니까만은 우선 차트 간단히 보면서 정리를 네. 좀 해드리면요. 지금 추이를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종목들은 순환매가 계속 돌아갈 것이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적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이 1위 1비입니다. 그리고 차별화 장세거든요. ADR 지표 보시면은 상승 종목 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가는 종목만 간다는 이 특징만 잘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는데 일부 개원을 각오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부분 벌써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현금화 주식을 계속 연습하자는 말씀도 계속 드리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외 업종, 소외 종목, 뭐 반도체도 말씀드렸고 중국 관련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종목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중국주 같은 경우는 분할해서 계속 매수해서 시진핑 주석 올 때까지 가져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전략 지금까지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